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견의 한번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못 드렸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뭐 앞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가 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터뷰를 쓴 이유는 뭐 최재형 원장이 이제 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가 이제 우선 제일 큰 뭐 이유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이 법률 지식이 아주 해박하신 분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사법연수 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와 이론 면에서 밝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엊그제 말이죠. 이 양상훈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가 뒤집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불 폭탄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양상훈이 지가 뭔데 6개월만 하고 내려가라고, 그리고 개헌하라고 그랬잖아요. 와, 이재명이도 6개월 하고 내려가라 소리 안 해요. 예. 그런데 지가 뭔데 6개월을 해. 그래서 댓글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조선일보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될 것 하나는, 이런 인간은 말이지, 이런 인간은 반드시 신문 지금 전문가로 돼 있잖아요. 끌어내야 됩니다. 임기가 마치면 끌어내야 돼.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헌재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느닷없이 내려가라고? 아니 국민이 뽑아줬는데, 야, 양상훈 하자 생각할수록 얼빠져요. 아니 국민이 뽑아줬는데 그걸 6개월만 내려가라고? 지금 헌재 판결 나오지도 않았어. 예, 이거 헌재 판결 반드시 기각될 겁니다. 우리 국민이 기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 우리 법원계 이재명이 뭘 받은 인간들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 자, 이거 우리 국민이 이게요. 만약에 국민이 헌재한테 진다? 그러면 헌재는 없애버려져요. 부서져야 돼. 저항권을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역풍을 막으려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터뷰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본 생각은 이미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도 야, 그래도 탄핵은 당해야 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시각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탄핵 난동도 심판해라. 탄핵 난동.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 난동이라는 컨셉은 제가 보기에는 뭐 최재형 지금 의원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탄핵 난동은 29번 했으니까 난동 이상이죠. 탄핵 폭동, 탄핵 혁명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심판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탄핵 난동인데 이재명이가 심판 받아요? 안 받고 있고 거꾸로 지금 지가 대통령 다 됐다고 까부고 앉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풍을 조금은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요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검찰 내 인맥이 좋잖아요. 법조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 검찰 내 인맥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단독 보도한다 하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이 요 인간이요. 야, 이재명이는 비트 혁명으로 탄핵을 하려고 그러고, 요 한동훈이 이 인간은 명태균이를 조정해가지고 명태균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공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제1공작 성공했잖아요. 홍장원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홍장훈이가 메모해서 한동훈이 너도 끌어내서 감옥에 보낼 거야 해가지고 김호준이하고 그래갖고 이게 내란몰이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한동훈이 요 인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명태균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하고 있는 요 주장문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서부지법의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뭐 난동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전부 다 난동이 나오는데, 아니, 물론 뭐 외형적으로 보면 난동이지만 오직해야 젊은 청년 이제 그 열받아갖고 들어갔겠어요. 이 좌파 소굴이 불법 수사, 불법 법 집행을 하니, 법 판단을 하니까 열받아갖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받았다고 해서 그런 폭력적 사태가 이제 정당화 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국민의 분노의 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돼서.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가짜 뉴스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고, 또 남부구치소 소장이 또 이거 아주 못되게 굴고 있어요. 예, 뭐냐? 저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예.
베스트셀러인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서 교도소 측에 허가를 받아서 갖고 들어왔는데 옆에 이제 제소자가 좀 그거 한번 읽자. 그러니까 잠깐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지금 닭다리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권을 탄압하는. 야,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에 걸려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니, 방송 때 좀 많이 좀 웃어봐라. 너무 딱딱하고 항상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그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재명 요 인간 얘기하려면 또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내는데 앞으로 좀 제가 좀 많이 좀 웃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 정부인데 뭐 웃을 일이 뭐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윤 대통령이 나오면 제가 매일같이 웃을게요. 하루 종일 웃어가면서 방송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제 본래 성격은 굉장히 밝고, 저 뭐 웃고,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알거예요. 저 뭐 밝고 명랑하고 대화를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뭐 인상만 쓰고 뭐 그런 걸로 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뭐 인상만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재형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핵심이 그거예요. 난 지금 탄핵 난동하는 거 야당에서 29번씩 그거 헌재가 판단해야 된다. 그거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최재형 원장이 이제 논란이 된 게 탄핵에 반대하는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왜냐하면 경기 나왔잖아요. 받은 문자에 대해 자신이 단 답변이 뭐냐. 예. 이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거 992 결단이라는 이거 법위 바른 건 맞다. 탄핵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올려가지고 친구들한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식으로 그래도 대통령은 탄핵감을 이번 건은 탄핵감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 장문의 답변이 뭐냐면 대통령의 992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저 친구들한테 혼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저는 전혀 이건 그 최재형 이 원장하고는 저는 성격이 달라요. 아니 군병력 동원하고 국회 활동을 금지했다고 그래서 포고령이 2시간짜리고 6시간짜리잖아요. 길게 얘기해봐야 7시간 반짜리인데 짧게는 2시간이고 그렇잖아요. 11시에서 1시 1분에 이게 해제 결의안이. 그리고 나서 군과 그러니까 군 병력 동원과 국회활동 포고령이 실제적으로 이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파괴했다든가 아니면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 정치의 시스템을 파괴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종이로 시작해서 종이로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중대하고 명백한 법과 헌법과 법의 위반에 저는 절대로 이 최재형 원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저도 법률가들 주변에 많이 있고 자문을 들어보는데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의견하는 사람들은요, 90%가 이 최재형 원장의 글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 자, 이건 나중에 근데 이제 현재 우리 법 판사들은 요 좌파들이고 이재명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우리 법 판사들이야 당연히 최재형 원장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겠죠. 이런 해석, 이런 그 법 쪽에서 나오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반드시 법리적 해석과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반박을 해서 이런 여론이 뜨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 결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이야기 전에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우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헌재 처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면이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헌정의 결정은 단심이고 불복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결정에 담긴 내용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국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헌재 결정의 권위라는 것은 단심으로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 체계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헌재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옳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국민 신뢰. 지금 국민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주말마다 와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절차와 진행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 세력의 지지는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민 신뢰를 얻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요즘은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려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첫 번째 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 포고령 발표한 행위, 세 번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네 번째 중앙선관위 조사 등을 쟁점으로 심리했다고 했는데 쟁점을 그렇게 정지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여기에 내란죄가 빠져있다. 내란죄 심리는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인용하겠다라고 읽힐 수 있다. 옳은 얘기죠.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은 금방 안다. 이건 빨리 진행하겠다는 재판소의 의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예. 아니 쥐들이 의중만 아니라 입으로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빨리 한다, 빨리 한다,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변호인 측 의견 듣지도 않고서 쥐들 멋대로 변론 기일을 5번씩이나 한꺼번에 잡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절차적 하자가 되는 것이죠. 허용 교수도 그 점을 강력하게 반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딱 그랬더니 헌법과 법률에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비상계엄인데 87년 헌법에서는 비상계엄 요건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뭐냐? 전시사변 이해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계엄이 과연 그 요건을 갖췄는지 회의적이다. 물론 그에 준하는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 이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최재형 원장으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국가기밀도 많다. 이렇게 재판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지 멋대로 의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독재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날 밤 국회 병력이 투입되는 뉴스를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러면 소위 말한 우연의법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명백한 국가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 저도 이거 동의해요. 명백한 국가법률 위반이라고 쳐. 위반이 2시간짜리이고 7시간 반짜리인데 그러면 그 위반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회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방해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대한 위반이고 인용될 이유가 되냐 이거죠.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저하고 달라요. 예. 이 다른 점 때문에 제가 요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 이게 지금 조선일보 랭킹 1등 기사예요, 이게.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최재형 원장은요, 인용할 것이다. 이랬지만은, 야당 행태는 굉장히 세게, 오히려 기존 정치보다 더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만 탄핵 심판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정말 인용을 원하지는 않지만, 다행이에요. 정말 인용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라고 봐요. 왜냐면, 최재형 원장도 정의로운 사람인데, 무조건적 인용을 반대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번 사안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 탄핵 남발이라는 것도 좀 고상한 표현이다. 거의 탄핵 난동이다. 헌재가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해 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기각 결정을 했지만은 탄핵 소추가 돼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에서부터 감사원장, 서울지검 검사장, 수사검사들이 줄줄이 있다. 또 국가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다 삭감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에 어떤 부담을 주고 국정을 어떻게 혼란시켰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판결문이 구성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이런 차재형 원장의 지적을 우파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마은혁 임명 청구가 들어왔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제의 청구가 인용이 됐는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것이 맞냐? 그랬더니 최상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판단을 해줬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은 임명 자격이 없다.
그리고 최권한대행이 재판관의 임명을 요구받았을 때 임명을 일단 보류하고 자신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요 두 가지 포인트도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과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상목이 본인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았겠다. 이거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만일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이 있다면 임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헌재는 9명으로 구성되게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 우파,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으로 구성돼서 심리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굳이 9명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헌재가 9명으로 구성되게 되는 법문이 맞아. 그러나 현실적으로 8명이라고 해서 판단을 못한 사실이 판단을 못했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판례인데 왜 이거는 못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논란까지도 많은데 최재형 원장의 의견대로 최상목이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서부터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있는 일을 왜 하냐 이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헌재가 말이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랬더니 법률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양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회계 감사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무 감찰 부분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장을 했을 때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일부를 수거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기를 분해해서 조사한 결과 무선 랜 카드 등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장치에 탁찰 흔적도 없었다. 당시 실무자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나는 회계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에 외부 통신 장치의 유무 여부도 확인했지만은 그런 흔적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분들이 아직 많다. 이 대목은요. 감사원 감사 여기서 물론 IT 전문가들이 동원됐지만은 국정원의 IT 전문가들이 추후적으로 현장을 직접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이 충분하다. 요 기술적 판단을 저는 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이 퍼져서 국가적 갈등 요인이 됐는데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최후 변론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톤을 바꿨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안타까운 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노력을 선관위가 안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걸 보면요. 좀 최재형 원장도 역시 판사 출신이에요. 가재는 그의 편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헌재에서 얘기는 뭡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다 무죄 떨어졌잖아. 왜 말이 많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무슨 소리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무죄 판결에 유리한 자료만 갖고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메인 서버 포렌식이 될 것 아니냐. 그거 하려고 개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반은 공감하지만 반은 공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사법부 불신이 심각해졌는데 신뢰 회복 방법은 뭐라고 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김명수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편중되게 인사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중요 재판을 받는 포스트 또는 대법관이나 헌재의 재판관들은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편향돼서는 안 된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사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 판사 개개인도 법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사실 이재명의 재판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재판을 좀 서둘러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재판 지연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요거는 공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제가 이제 본래 준비했던 것보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이 단독 특종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명태균 사건이 지금 정가에서 중요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요. 요 명태균 사건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한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급락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계엄령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요 국면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태균 카드가 어마어마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명태균에 거론되는 사람들,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이, 이준석, 이 사람들이 전부 잠룡 주자들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명태균 리스트에 이재명이는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 아주 뭐 무풍지된 거죠.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칼을 빼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단독으로 특정 보도라고 한다는 내용은 바로 뭐냐? 본인이 취재해봤더니 요 배우에 누가 있느냐? 요 명태균 그 수사 배우에 누가 있느냐? 한동훈이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한동훈.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이고 짜고 치는 고수도 어떻게 뭘 위해서 지금 장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오세훈 이거 싹 다 날려버리는 카드로 명태균을 쓴다는 겁니다. 명태균.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느냐 말 일종의 이제 이 한동훈이가 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의를 컨스피러시 모의를 하고 있는 거, 내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예. 이 한동훈의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보느냐? 우선요. 창원,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 한동훈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살아있다. 요런 한동훈 라인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 오세훈이도 쳐내고 홍준표도 쳐내는 작업이 현재 ING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나와갖고 책도 펴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3년만 하고 개헌을 해놓고 3년만 하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든든한 검찰 내 한동훈이 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왜가 나와야죠. 왜? 지금 이게 본래 창원지점인데 지검에서 수사하는 걸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왔는데 겉모양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게 맞는데 속을 뒤집어 보면 전혀 중앙지검에 갖고 온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과 장소. 사람이 누구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누구냐면 이지형 수사팀장인데 이 이지형 수사팀장이 나온 사람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할 때 그 요직 중에 하나 했던 국제형사과장을 했다는 겁니다. 국제형사과장.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 1년 한 2개월간 국제형사과장을 했고, 그러다가 중앙지법으로 내려가서 국제법 조사 수사 파트의 담당 부장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내려오면 일단 검사들 다 영전하는 거잖아요. 중앙지검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과장할 때, 법무부 과장할 때 이제 한동훈하고 거기 신임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냐. 가서 신임 받아갖고 중앙지검으로 오고, 중앙지검에 와서 이제 부산지검으로 또 내려가고, 이제 부산지검은 이제 이건 2년씩 있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갔겠죠. 예. 그런데 이 칼자루를 지금 잡은 거예요. 수사팀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한동훈 라인이라고 안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동훈 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해놓고 중앙지검장 밑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은 서울고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서울고검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 사무실 아무리 낼 나이도 없다. 그러면 고검 사무실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저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다. 이거 한동훈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왜? 서울 고검 사무실을 쓰고 이게 법규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서울 고검 사무실인데 고검과가 누구 거냐? 박세현이 거라 이겁니다. 박세현이가 누구냐? 이게 한동훈 현대고등학교 후배다. 한동훈 현대고등학교 후배는 어떤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의 본부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박세현 이 인간이 내란 수괴다. 맨 먼저 떨고 다녔잖아요. 520명 갖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7만 쪽 자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주 못된 인간이죠. 예? 그래갖고 이 박세현이하고 심우정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돼. 방맹이 뚫은 인간이 박세현이하고 심우정이잖아요. 요 심우정의 손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무실 쓰는 거 보면. 예. 사무실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심우정이도 박세현이도 한동훈 라인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박세현이는 장인하고 저희 한동훈이 장인하고 이 진영구하고 그다음에 이 박세현이 아버지하고 박순현이 DJ 때 검찰총장이었고 둘이서
뭐 완전히 진보 좌파로다가 아주 끈끈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게 박서연도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 그러니까 박서연이 살아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동훈이 장난질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제일 센 게 지금 오세훈이하고 지금 홍준표, 김문수랑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요 둘은 그래서 명태균 거 특검하라 이거예요. 특검하면 200명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00명은 넘으면 또 다시 재의결이 되니까 한동훈 라인들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 20명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요거 특검까지 갈 수 있다. 특검 가면 더 손해라는 거죠. 한동훈이는 뭐 아무 손해볼 거 없으니까 가면 오세훈이하고 지금 홍준표 다 끌려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잡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은.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지금 우리 여권에서 뜨고 있는 별이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김문수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금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투쟁을 했으니까 극우라고 몰면서 전광훈 라인이다. 전광훈 라인이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하고 딱 동일시 해버리면 지금 이제 우리 우파 사회에서도 전광훈 목사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상당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남는 게 누구예요? 남는 게 자기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딱 하나 남아서 나는 대선으로 가면 나는 이재명이 이긴다 이거죠. 이재명이는 이제 사법 리스크로 또 건너가고 이런 시나리오를 한동훈이가 야무지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꿈깨라고 해야죠. 꿈깨라고. 자, 그래서 요 한동훈이의 이 음모, 그리고 공작, 요거 그래서 지금 검찰, 윤 대통령 2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한동훈이 라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참 통스럽고 이거 빨리 나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요새 책 내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싹을 잘라냅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